피고 5대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피고 5대학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영리성 목적이 인정되고 전파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3억 원으로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 보면 헌재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예, 특히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흔히 자기 욕은 참아도 부모 욕은 참을 수 없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하여 시험 문제 출제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저희가 이때까지 외웠던 지식을 잊는 행위로서 가장 훌륭한 공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2016년 기준으로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의 평균값은 830만 원 정도고 중앙값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상 사례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실관계는 허위임이 전제되는 것으로 학생들도 이를 허구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풍자로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거북함을 느꼈더라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망인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중에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디귿 기획사는 주식회사 ONE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는 학업으로 복귀한 연예계 걸그룹 멤버라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피해자로서 원고가 특정되었음이 분명하여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건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예기획사의 영업이사라는 점, 사건 피해자인 걸그룹 멤버가 걸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 생활을 그만뒀다는 점인데 실제로 원고는 연예기획사 ONE의 영업이사였으며 2017년 7월경 걸그룹 멤버 중 연예계 생활을 그만둔 사람은 2명뿐이었고 그중 한 명은 주식회사 ONE 소속이었으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원고를 멀리하고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에 해당합니다. 망인은 사자이지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영화 등급 심사 사건의 판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등급 심사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표현은 효과적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전체가 의견 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기사들은 모두 연예인이라는 공적 존재, 또 성범죄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사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연예계 내 성범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사실은 피고 최우주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 것으로서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안을 보건대 피고는 문제지상 기재와 조교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문항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문항을 직접 접한 사람은 응시생 53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기사는 성폭행에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이 전파되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론사 모두 소문의 존재 여부만 확인했을 뿐 소문의 진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취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및 명예권은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아닙니다.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 및 명예권의 명예 주체성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피고는 위 문항이 가공의 인물 마라돈에 대한 것 내지 풍자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 표현이 없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지난 7월 하수는 언제, C 기획사의 유부남 영업이사는 누가, C 기획사 사무실에서는 어디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걸렸다는 무엇을 왜를 말함으로써 기사의 보도 원칙인 육하 원칙에 쓰여진 기사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측에서는 추가된 쟁점에 대한 방어 방법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없었고 피해자 특정, 가사, 소문의 주인공이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가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학과 초중고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 출제를 하였더라도 대학에서 시험 출제를 했고 응용을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교수의 강하게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중고에서 말하는 가르칠 자유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는 헌법재판소 판시한 것과 다르다고 볼 것입니다. 피해사가 적법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실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피해사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해 채권 최고액 5억 원 상당의 담보 가치만큼을 활용할 수 없었던 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례에 명시한 문구 자체와 이런 대검 예규에서 봤을 때 결국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취지는 방어권 보장보다는 절차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구제 절차 역시 전혀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배임 의사가 명백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법률상 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기판력은 없으나 단지 집행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도 없고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 포기각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채권이 집행될 가능성이 전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권리의 실질이 사라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위험도 예상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손해 발생의 위험 내지는 손해 발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주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계속 열람한 것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 이철주의 열람 과정에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수사 이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격려와 채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채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 잠탈 또는 은닉하기 위한 행위이고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피고인 김 대표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채만수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제공받은 혐의, 그 혐의에서의 그 건설업자가 피고인 김 대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목적의 일환으로 먼저 피고인 김 대표는 2015년 5월 25일 피해 회사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최일수 명의로 채권 최고액 5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일수는 2015년 6월 9일 피해 회사에게 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고 자신이 채만수의 휴대전화기 내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 내에 있는 모든 전자 정보를 다 제출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추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인 최일수가 피고인 김 대표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이므로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은 이미 판례에서 업무상 배임 성립을 부정한 바 있고 무효 행위에 기초한 지급 명령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름은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매 등의 추가적 절차가 필요하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재산상 손해가 대표권 남용 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라면 임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고 그래서 소유권자에게 낙찰인이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기수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의 채만수는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본 사건에서는 임의 제출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호권자를 피압수자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21조에서도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원의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와 피고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참여권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나 피고인 최일수는 피고인 김 대표에게 변제기 3월이 지난 이후에 계속 독촉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급박하게 변제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좋은 수단들이 있는데도 2년이 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등기에는 따라서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무효고 이 처분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이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수가 타의 처분에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시상 및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상에 앞서 대회장이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열정적인 자세로 변론에 임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률신문사,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과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법률 이론이 법리 공방과 변론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회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그 준비 과정에 관여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학우들과 함께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법률 이론과 논증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변론을 통해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혁신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비단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미래 법조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의감과 인권의식,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하는 것 역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노력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후원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는 매년 많은 법전원생들이 참여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서면 작성부터 변론까지 직접 구현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의 연장이자 전국 법전원 학생들이 서로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실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는 끊임없는 유사시격과의 충돌, 법률시장 개방과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목표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열띤 변론을 해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후원하는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로스쿨의 실무교육 지원과 학생들의 변론 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밤낮으로 경연대회를 준비하여 자신과 모교의 명예를 걸고 열띤 변론을 펼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도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연마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실력을 바탕으로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실제와 유사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변호사,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법 이론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재판에서 구술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법조인들이 몸담게 될 법률 시장도 국내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유사직역 종사 제한과 국제적으로는 법률 시장의 개방을 비롯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었고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9,285명의 법조인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원, 검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정성을 다해 주신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및 후원을 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연대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법학전문대학원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경연 진행과 평가를 담당하신 재판부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 부문 강평을 해주실 배영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사 결선 부분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배형원 부장판사입니다. 우선 오늘 가인법정 경연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강평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부분은 피고들의 기말고사 출제와 기사 보도 내용이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서는 우선 기말고사 출제와 관련해서는 사자에 대한 표현행위가 있었을 때 유족 이외에 망인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어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출제행위가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풍자를 통한 재구성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졌고요. 원고가 청구원인을 구성을 할 때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는 것 이외에 원고 고유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이 출제 문제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설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추모 감정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풍자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쌍방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항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강의 형태가 아닌 시험 문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수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졌고 출제를 통해서 조롱 섞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피고의 의견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기사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의 특정이 있었는지 또는 여러 건의 소문이 존재한다는 암시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원피고 간의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이외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정보도의 내용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제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는 피고 측에서 이것을 진실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해서 과연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빠르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본선에서는 그 본선을 거쳐서 결선에 이른 참가자들에게는 추가 출제가 제출이 돼서 이 기사 보도에 따른 지방지의 전제 행위가 있었는데 그 전제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후속 취재가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 당초 보도했던 내용을 일부 삭제해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공방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기초로 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서면의 적정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적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준비해왔던 자료를 읽는 것보다는 그것을 체화해서 발표하는 모습에 보다 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별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다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본선 재판부뿐만 아니라 저희 결선 재판부 판사님들 모두가 느꼈었던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잘 반영을 하셔서 변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아쉬웠던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게 강평의 취지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취합해서 전달을 드리자면 변론 과정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빨라서 변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도한 손짓이나 지나치게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서
변론 내용에 신뢰를 주는 것에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할 때 이 사건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또는 적합성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선 재판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열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변론 과정에서도 이것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순위가 발표가 될 텐데요. 참가하신 분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정진하셔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까운 미래에 실제 재판정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변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형사재판 부문 강평을 해주실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결선 경연을 진행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정선재 부장판사입니다. 앞서 배영환 부장판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 설명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실 줄 모르고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형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임죄로 공소 제기된 대표이사 또는 공범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사람의 휴대전화기에서 나왔던 그런 증거에 관한 증거 능력 부분에 관한 쟁점이었고요. 그다음 배임 행위, 담보 설정 행위 또는 지급 명령을 발령받은 행위,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가 배임죄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잘 반영해 주셔서 양쪽에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을 변론해 주신 양쪽 경연팀들이 전부 다 잘 변론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배임 부분이 저희도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의 법리들을 잘 숙지하셔서 열심히 변론해 주신 참가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배 부장님이랑 겹치긴 하겠지만 저희 형사 쪽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3명의 팀워크가 잘 발휘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전에 경연에 참관하셨던 분들이나 저희도 보면은 어떤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은 경우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답변하실 때는 당연히 저희를 보고 충분히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준비해온 변론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다 외우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보거나 또는 변론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고개를 한 번도 안 드시고 이게 변론인지 낭독인지 느끼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마 시간 배정을 하시기 참 어려웠을 텐데 한쪽의 쟁점에 너무 치우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적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도중에 국민참여재판의 일반인의 시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 직업법관들이 재판부로 나와서 저희를 상대로 경연을 해주셨지만 일반인 배심원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도 변론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점점 국민참여재판은 많이 시행되고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점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부문 정의상입니다. 참가번호 214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원, 김민호, 송호섭. 그다음 형사재판부문 정의상입니다. 이화여대 참가번호 182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지은, 김민정, 김한라. 예, 시상은 배영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문 정의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원, 김민호, 송호섭.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네,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됩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정의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지은, 김민정, 김한라.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민사재판부문 평등상입니다. 참가번호 163번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견, 최서희, 김현태. 형사재판부문 평등상입니다. 참가번호 136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비, 김정민, 박준민. 네, 시상은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견, 최서희, 김현태.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됩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평등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비, 김정민, 박준민.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이어서 자유상입니다. 민사재판부문 자유상 참가번호 181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범, 공다훈, 유상우. 형사재판부문 자유상 참가번호 142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철, 김상식, 김수창. 네, 시상은
강영수 사법연수원 수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문 자유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범, 공다훈, 유상우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이제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자유상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철, 김상식, 김수창.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민사재판부문 법률신문 사장상 참가번호 175번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항록, 김보희, 윤수진. 형사재판부문 법률신문 사장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다은, 우가현, 차용면. 네, 시상은 법률신문사 신년수 총무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문 법률신문 사장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항록, 김보희, 윤수진.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률신문사 사장 이영두. 네,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됩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법률신문 사장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다은, 우가현, 차용면.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드디어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대망의 우승팀과 준우승팀 결과 발표가 남았습니다. 민사와 형사재판 부문에서 각 1위 팀은 가인상을, 민사 2위 팀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형사 2위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상을 받게 됩니다. 결과 발표는 민사재판 부문, 형사재판 부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 부문 1위 팀과 2위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호명되지 않은 민사재판 부문 두 팀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TV에서만 보다가 제가 직접 하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재판부문 우승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준우승팀은 자동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예지, 이규찬, 성현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부문 2위 팀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부문 대한변호사협회장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예지, 이규찬, 성현창.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현.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본이 수여됩니다. 수고해 주신 김현 회장님과 그리고 민사재판 부문에서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민사재판 부문 1위 팀 시상입니다. 시상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민사재판 부문 1위 가인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본이 수여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호명되지 않은 형사재판 부문 두 팀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팀 어디 가셨나요? 너무 실감이 안 나셔서 안 나오셨나요?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문 우승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동열, 임영빈, 이정용. 자동으로 준우승팀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위 팀은 충북대였습니다. 준우승팀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엽, 이현희, 김고은 되겠습니다. 먼저 2위 팀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형사재판 부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엽, 이현희, 김고운.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형규.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됩니다. 수고해 주신 이형규 이사장님과 그리고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재판부문 1위 팀 시상입니다. 시상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형사재판부문 1위 가인상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동열, 임영빈, 이정용.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법률신문 구독권이 수여됩니다.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분야 개인 최우수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대열. 형사 분야 개인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희. 상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분야 개인 최우수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대열.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상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 분야 개인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희. 위 사람은 제9회 가인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고해 주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결과 발표와 시상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선언은 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신 사법연수원 강영수 수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진하셔서 또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저는 늦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선배들을 뛰어넘는 이렇게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의미 있는 대회 마무리 폐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작년에 제가 2학년 때 사실 출전했었는데 그때 서면 전략을 해서 이번에는 논설반으로 가자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여기까지 큰 상을 주셔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님 다 아시는데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1년 뒤에 이제 필드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9기고 1학년이라서 사실 잘 몰라서 이런 상을 받는 게 되게 과분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더 겸손하게 앞으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고 또 로스쿨까지 오기까지 제가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조금 더 용기 내서 1년 더 검사를 잘 해내면 바랐던 업종이 될 수 있다는 응원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팀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문란 팀장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데이트 하러 못 가고 다 이제 PPT 만나시고 제가 새벽 5시 PPT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참 여러모로 되게 미안하고요. 그래서 아마 팀원분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과분한 결과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다 부족하지만 계속 정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